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도를 배웠고 그 돌이 지금은 저 유튜버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이 돌에 관련된 것일 정도로 저희 삶의 여정이 돌과는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은 사범대학의 지구과학 교육과에서 지질학 이외에도 기상학, 천문학, 해양학,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질학에 소위 꽂혀서 살다시피 하였고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내 이야기로 3편까지 대학 시절 돌 공부를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은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범대학에는 저녁에 강의를 하는 교육대학원이 있었지만 은사님께서는 꼭 일반 대학원 지질학과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저에게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4학년 1학기에는 교생 실습도 있고 저는 대학을 마치면 군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 대학원 시험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은사님의 바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원 과정에서의 학비 등을 해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저 나름대로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범대학을 나오기만 하면 교사로 발령이 되었기에 대충 공부하고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가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논문도 써야 하는 그런 생활이 되면 저는 학비를 벌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질 것 같았습니다. 실험실에 있다 보니 저녁으로만 오시는 선배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교육대학원을 다니시던 선배님들이었는데 은사님의 콜드론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은사님께서는 80년대 초에 콜드론 연구를 시작하셔서 대학원생으로 들어온 선생님들과 매우 많은 콜드론을 규명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연구에서 지질도를 그려주는 일을 도맡아 했고 가끔씩은 함께 야외 조사도 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부생으로서는 아마 콜드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연구되었던 콜드론을 여기에 표시해 보면 제일 처음 밝혀진 게 부산의 장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순서 없이 표시해 보면 그 위에 있는 대운산, 울산, 그리고 이게 채약산, 주사산, 청도 최정산, 그리고 운문사 콜드론, 그리고 마금산 콜드론, 진례 콜드론, 그리고 윤승효 선배님이 하신 의성, 금성산, 화산, 그 다음에 전라도 쪽으로 가가지고 고흥, 광주, 운장산, 완도 이런 것 외에도 후보군으로서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남해도 좀 보면 동그랗고 그리고 여기 마산 창원진해 그리고 전라도 쪽에 가면 여기에 부안에 가면은 선운산 같은 경우 고창 이에도 보면 바닷가 쪽에 신안군에 이거 동그란 요 있죠. 목포 뭐 등등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은 콜드론이 있습니다. 나름 연구에 관한 영역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찌 보면 대학원 입학을 위한 공부에서는 가장 소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사님께서 2달의 일정으로 일본의 동경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은사님의 일본행은 저희 대학원 시험 한 달을 남겨둔 때였습니다. 대학원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지질학을 전공한 학생들과 대충 공부한 저와의 실력 차이가 컸던 것 같았습니다. 대학원 시험 후 한 달 뒤에 은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오던 때 윤성효 선배님이 은사님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방학 중이어서 은사님께서는 학교에 아직 나오지 않으셨고 실험실에서 윤성효 선배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입국하셔서 나를 보고 제일 뭐라 먼저 말씀하시겠노? 잠시 뜸을 들이신 후 걔가 시험에 붙었나 하고 묻더라. 후에 직접 만난 은사님께서는 저에게 대학원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저는 반년 이상을 계속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군대 영장이 9월 하순이어서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 하지만 3월부터 이상원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어서 들어간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학과에 없었죠. 저녁에 잠만 자고 아침 일찍 실험실을 나서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실험실로 다시 돌아오는 일과였습니다. 3월부터 한 일은 넉 달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름부터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도 은사님을 뵐 수 있었는데 하루는 은사님과 윤승효 선배님 그리고 저희 한 해 선배인 지질학과 석사 과정에 있던 분과 함께 광주 화산 함몰체 연구를 위한 야외 조사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당돌한 생각이라 여겨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화산암이었기에 저는 우리 실험실이 우리나라 화산암 연구의 메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석사하기도 하지 않은 저가 선배님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였으니 분명 당도를 떠나 황당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9월 하순에 저는 군에 입대를 하고 군을 제대하면 교사 발령을 받아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돌과의 인연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과정 속에서의 돌 그 정도로만 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를 할 때까지 은사님과 실험실의 선배님들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군을 제대한 후 3월에 교사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친구와 함께 2월에 부산에 월세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3월에는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내어 은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은사님은 그해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 자리에 윤성효 선배님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은사님께서는 은퇴를 하고 명예교수가 되어 강의가 있는 날에만 과에 오시곤 하셨습니다. 마침 강의를 오신 날 과에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은사님께서는 저에게 같이 할 일이 좀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사 책을 발간을 하는데 지질편을 은사님께서 맡기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부산 지질조사와 더불어 부산시사 지질편에 들어갈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산 지질도를 너무나 정성스레 그렸습니다. 종이도 트레이싱 페이퍼보다 더 고급인 트레팔지에다 그렸고 은사님께서도 너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부산시사 책이 나온 후에 원도면을 제가 소유하고 싶었는데 원도면은 그 이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1989년에 나온 부산시사의 PDF 파일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린 도면을 이 자리를 빌어 공개합니다. 9월에 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년 설날 뒤에 스승의 날에 추석 뒤에 은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만 돌에 관하여 더 인연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은사님을 매년 찾아뵈면서 은사님께서 저를 대학원에 다니라고 하셨을 때 석사과정은 당신 밑에서 하고 박사과정을 동경대학교에 보내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경대학교에 가서 제가 그린 지질도를 가지고 엄청 자랑하시면서 저를 홍보를 잔뜩 해두시고 앞으로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될 사람이라 소개까지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시사의 지질도를 그리는 일을 끝으로 저는 지질학과의 인연, 돌과의 인연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과정 속의 일부로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학교에 교사로 발령을 받기 전에 돌을 배우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교사로 발령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이어지는 돌과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